우리 후련했냐? 새끼들아. Bye, have a great time.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 행정중심 복합도시입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많은 정부기관이 이곳 세종특별자치시에 들어서 있고 주변에 주거단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노선 기준 서울에서는 130km 넘게 떨어져 있고 세종 시내에 철도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는 대중교통편으로서 세종 시내에서 바로 서울로 가는 대중교통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울 세종 간 대중교통입니다.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17시 35분에 출발하는 우등고속으로 서울 경부까지 이동합니다. 지금 탄 버스는 세종청사를 경유하는 가장 초창기부터 운행했던 계통이라고 할 수 있는 편이고 전 구간 이용하는 걸 기준으로 연구단지 경유 계통보다 소요시간이 짧습니다. 해들로를 잠깐 이용했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서 종합터미널로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교차로가 나오고 좌회전합니다. 교차로 명칭이 따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던 것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한누리대로로 들어와 있고 이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금강이 나옵니다. 금강 건너서 세종청사로 가기 위해서는 한누리대교를 이용하면 됩니다. 많은 건물들이 보이는데 지금 나성동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또 이 도로가 조금 있다가도 보여드릴 바로타 버스가 다니는 길이기도 하지만 바로타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차로와 분리되어 있고 일반 시내버스나 고속시외버스는 바로타 차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 기관들의 건물이 보이는데 슬슬 정부 세종청사 정류장에 도착할 듯 하네요. 조금 있다가 최종적으로 인원 얼마를 태우고 가게 될지 알게 되겠네요. 예매 내역이 없는 카드입니다. 다른 차량 예매 내역이 있습니다. 12번 좌석입니다. 이 차는 최종적으로 16명 탑승했습니다. 세종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13분 경과되었고 이제 서경부까지 무정차로 운행하겠습니다. 아직 한누리대로이고 지금은 어진동을 지나는 중입니다. 고속도로 이용하러 어떻게 가는지는 과정이 좀 길어서 좀 지루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런 거 싫어하는 분은 따로 타임라인 나눠놨으니 그 기능을 활용해서 넘어가 주세요. 지금도 바로타 버스가 가는 길과 똑같이 가다 보니 바로타 전용 차로가 계속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란달 교차로에서 좌회전했습니다. 미리내로로 들어왔는데 이 방향은 고속도로 정하나시 방향입니다. 세종시 착발 버스가 그것도 공주시 소재의 IC를 이용한다는 게 뭔가 납득이 안 될 것 같지만 미래엔 세종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고속도로 신규 구간이 개통될 것이니까 일단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직진하면 바로 정한 IC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이제부터 고속도로로 들어가네요. 세종에서 출발은 했지만 정작 고속도로 이용은 공주시 인근에서부터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요금소를 지나고 나서 우측으로 천안 방향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 남풍새 IC만 지나면 종점부인 천안분기점에 도달하고 경부고속도로와 만납니다. 자, 그런데 여긴 논산 천안고속도로였죠. 거기다 지나가는 중에 남풍새 IC를 낀다. 이건 차량터널 지나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했냐는 듯 그 일대 속도 떨어지고 있다고 정보가 제공되네요. 정말 안정적으로 깔고 가는 이 일대 상습 정체입니다. 상습 정체를 안정적으로 깔고 간다는 게 뭐 말이 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다만 이밍 4.4K 지점까지 왔는데 무슨 주차장이 됐습니다. 버스도 그냥 일시적으로 서버리고 말았어요. 이 정체는 남풍새 IC를 지나는 중에도 계속 이어져서 빠른 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그래도 이 버스에 TV가 있으니 더 다행이지. 그래도 안 들었음 폰만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도 남천안 IC 인근에서 어느 정도 속도가 회복되었고 이후 천안 분기점을 통해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갔습니다.
여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일요일에는 천안시에서도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안-IC 이후로 북천안-IC,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안성-IC, 안성분기점, 안성휴게소, 남사-진위-IC, 오산-IC 순으로 이어집니다. 속도 완전 회복될 만큼 이제는 큰 정체 없이 남은 거리를 더 이동해봅니다. 이번 시간 서울 경부에는 19시 28분 도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산 천안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정체가 13분 정도 지연을 초래한 것 같아요. 이 안내가 있고 나서 버스는 바로 안성분기점을 지납니다. 이제 오산-IC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동탄분기점, 기흥동탄-IC, 기흥-IC, 수원신갈-IC, 신갈분기점, 죽전휴게소, 서울요금소, 판교-IC, 판교분기점, 대왕판교-IC, 금토분기점을 지나면 1번 고속도로 종점부 양재-IC입니다. 월에서 금요일에는 버스 전용차로가 현재 오산-IC 인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안성시 인근에서라도 정체가 발생하면 버스도 그 정체 갇히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19시경에 경부 동탄터널로 들어갑니다. 아직 하행선은 연결도로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구조투는 좀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몇 달만 기다리면 하행선도 경부 동탄터널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신갈분기점을 지납니다. 이 다음에 있는 죽전휴게소 바로 직전에 죽전정류장이 있는데 세종시에서 출발한 차량 중 연구단지를 경유한 차량은 그 정류장에 섭니다. 죽전으로 바로 갈 뿐이라면 따로 죽전까지의 승차권을 발권하고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일번 고속도로 종점부 양재-IC까지 왔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소속 구간도로를 더 이용해서 서초-IC를 거치면 반포-IC가 나옵니다. 남부터미널로 가는 차량이면 서초-IC를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 전용차로에서 중간에 빠지는 차량과 동선이 좀 꼬이는 감도 있어요. 반포동 터미널로 가는 버스는 반포-IC 인근까지의 버스 전용차로 종점부까지 이용합니다. 이제 슬슬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9호선 사평역 앞을 지나서 3호 가든 사거리에서 우회전한 후에 중간에 바로 좌회전하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구내입니다. 짐들 좀 챙기셨나요? 이제 하차하면 되겠습니다. 세종 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1시간 52분여 만인 19시 27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 경부 세종 터미널 노선은 세종 청사 경유와 연구단지 경유 계통으로 나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통을 합해 서울 경부에서 6시에서 0시 5분까지, 세종 터미널에서 월요일엔 5시 16분부터, 평상시엔 5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평상시 5분에서 15분 간격 운행합니다. 일반 고속 배차 없이 전 구간 기준 우등 고속 14,400원, 프리미엄 원가 18,700원, 심야 우등 18,000원, 심야 프리미엄 원가 25,500원입니다. 세종 청사에서나 세종시청, 국책연구단지, 국무조정실에서 승하차하는 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구간에 알맞게 요금을 결제하고 승차권을 발권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부 세종터미널 전 구간 이용하실 분은 연구단지 경유 차량 이용 시 세종청사 경유보다 약 20분 더 소요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중간 정류소를 이용하실 분은 세종청사 경유와 연구단지 경유 차량편을 구별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지 경유 계통은 추가로 경부고속도로 죽전 정류장에서의 중간 하차가 가능합니다. 서울 경부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13번홈, 세종 터미널은 죽전 서울 경부 강남 4번홈, 세종 청사는 정부 세종청사 구동 주차장과 바로 붙은 정부 세종청사 정류장, 세종시청은 신한은행 세종시청 출장소 건물 앞 고속버스 정류장, 국책연구단지는 수르베마을 1단지 캐슬 앤드 파밀리에 디아트 103동 앞 고속버스 정류장, 국무조정실은 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건물 앞 고속버스 정류장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부 세종터미널 노선에서는 5일 평일 정기권 상품을 운영 중입니다. 예약처에서 계정을 로그인한 상태에서 정기권 코너에 들어가 정기권 이용 노선이나 구간을 선택하고 사용 시작 일시와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일반 5일 평일 정기권 선택 후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정기권 탑승 가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경부 세종터미널 노선은 현재 금호고속에서부터 하늘고속까지 코보스 소속 원년 8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고 배차 간격이 조밀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2013년 2월 하순쯤만 해도 금호고속과 속리산고속, 동양고속, 중앙고속만 참여했던 바가 있고 심야버스가 운행하지 않으며 수십 분 간격으로만 일반 고속과 함께 배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종연구단지 경유 개통도 나중에 생겼으며 그 후 세종시청과 국무조정실 경유를 추가로 하게 되며 해당 개통은 시외버스로 전환됐습니다. 2012년 중 하루 4일만 운행하는 노선으로 신설되었던 것이 지금처럼 배차 간격이 조밀한 노선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현재 이 노선은 정식 인가 경로에 따르면 논산 천안고속도로를 경유해가며 운행합니다. 호남선 고속시외버스가 주로 이용하기도 하는 논산 천안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한 상습 정체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정체를 피하기 위해 다른 경로로 우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래 29번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덕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포천 신북 IC에서부터 남구리 IC 구간만 개통됐지만 안성을 거쳐 세종까지 향하는 고속도로 구간을 더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남구리 IC에서 남한성 IC가는 올해 12월, 내년 중 세종시까지의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고속시외버스가 이용하기도 하는 경부고속도로와는 천안 호두휴게소와 가까운 지점에서 만나며 고속도로가 43번 국도와 만나는 장군면 일대 세종 IC로 연결되기에 논산 천안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국도를 덜 이용해도 되는 경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부 세종터미널 노선 이외에는 서울 남부 세종시 노선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남부에서 6시 20분에서 20시 40분, 세종터미널에서 6시 25분에서 20시 40분까지, 세종청사는 세종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9분 후에 출발, 서울 남부 출발은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배차가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40분에서 1시간 40분 간격 운행 중 구간에 상관없이 우등요금 13,000원입니다. 동서울 세종시간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도 있습니다. 시종 착지는 자운대, 공주, 부여, 논산 중 하나이며 동서울에서 6시 40분에서 19시 40분까지, 세종터미널에서 7시에서 19시 30분까지, 세종청사는 세종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9분 후에 출발, 하루 9회 운행, 세종터미널 우등요금 16,300원, 세종청사 우등요금 15,300원입니다. 두 노선은 모두 서울 경부 세종터미널 노선에 비해 운행 횟수가 많이 적으니 시간표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철도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세종시에 있는 여객열차 정차역은 조치원역, 전이역, 구강역 등이 있지만 가장 많은 열차가 서는 역은 조치원역입니다. 하지만 일반 열차만 서는데 서울 쪽에서는 용산역 5시 43분 무궁화호 1501부터 서울역 22시 32분 무궁화호 1321까지, 조치원역에서는 6시 서울행 무궁화호 1312부터 23시 3분 용산행 무궁화호 1508까지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조치원역 기준 새마을호그 1시간 21분 에서 1시간 29분 소요 12,500원, 무궁화호 1시간 33분에서 1시간 48분 소요 8,400원입니다. 계통별 더 자세한 운행 횟수는 지금 보여드리는 자막을 잠시 정지하고 보면 좋습니다. 일반 열차보다 더 빨리 이동하려면 KTX나 SRT를 이용하면 되지만 세종시 소재 정차역이 없고 청주시 소재 오송역을 이용해야 해서 세종 시내에서 조치원역까지 보다 거리가 더 멉니다. KTX 서울 쪽에서는 용산역 5시 7분 401부터 서울역 23시 27분 119까지, 오송역에서 6시 12분 서울행 116부터 23시 58분 용산행 524까지, 서울역에서 오송역 기준 42분에서 1시간 2분 소요 원가 18,500원 25,900원입니다. SRT 수서역에서는 5시 8분 651부터 22시 40분 379까지, 오송역에서는 6시 21분 602부터 0시 23분 378까지 35분에서 56분 소요 원가 15,400원 22,300원입니다. 역시 개통별 더 자세한 정차 횟수는 지금 보여드리는 자막을 일시 정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속열차가 서울 소재역에서부터 오송역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고속버스 총 소요시간보다 짧지만 청주시까지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오송역에서 뭘 할 거냐면, 여기는 오송역 버스 환승센터입니다. 이 환승센터에서는 세종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타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아예 세종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버스고요. 제가 지금부터 세종 청사까지 이 바로타 버스를 탈 건데 과연 얼마나 이 소요 시간이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청사로 가는 바로타 노선은 여러 개가 있지만 이날에는 B1번을 이용하지 않았고 대신 그 뒤에 도착한 B2번을 이용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세종청사, 세종터미널 등을 경유하고 반석역까지 이어주는 노선이고 저상버스로 운행하고 있네요. 각 바로타 노선별로 기종점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버스는 14시 30분에 오송역에서 출발했습니다. 오송 2교차로에서 직진하면서 세종 오송로를 통해 운행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오송 1교차로를 지나면서 점점 고속선 교량에서 멀어집니다. 오송리 일대를 지나고 미호강을 따라서도 이동하게 되는데요. 한동안 정차는 지점이 없고 바로타 전용 차로를 통해 이동해서 조금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정류소가 누리동이라는 정류소인데 미호대교에 이어서 나중에 미호강을 한 번 더 건너야 나옵니다. 이후 삼거리에서 우회전하고 한누리대로로 들어갑니다. 이후에 바로 다리를 건너서 미호강 한 번 더 건너고 누리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리동 정류소 이후로는 한별동, 해밀동,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도담동, 정부 세종청사 북측순으로 이어집니다. 성금교차로 측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 세종청사 북측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여기 내리면 정부청사 종합안내실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당시 오송역에서 정부 세종청사 북측까지 바로타로 소요된 시간 약 19분, 고속열차 소요시간 SRT 기준 최소 35분에서 더해 순소요시간은 최소 약 54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 시내에서 오송역 간 바로타 노선들이 마련돼 있고 여전히 고속버스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환승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환승 대기시간 변수가 있을 수 있거나 일부분은 고속버스 막차보다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부 기존선이나 고속선 모두 세종 시내 중심부를 바로 지나가도록 처음부터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속시외버스에 비해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번거로운 걸 기피하고 싶은 사람은 비록 고속열차보다는 소요시간이 길어도 세종 시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자주 운행도 하는 고속시외버스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오가야 하는 승객이라면 본래 기차에서만 정기권을 시행했지만 서울 경부 세종터미널 노선도 정기권을 시행하게 됐으니 조금 고민할 만도 합니다. 오송역이 재건축이 맞나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의 오송역 건물이 되고 나서 고속열차가 오송역에 정착이 시작한 건 2010년 11월의 일입니다. 오송역은 경부고속선이자 호남고속선 분기역입니다. 2004년에 동대구 이북에 해당하는 경부고속선 1단계가 개통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오송역은 고속열차 정차역이 아닌 화물 취급용 간이역이었습니다. 경부고속선은 지금의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되는 곳을 지날 계획이었다가 오송역이 있는 자리를 지나가는 경로로 변경됐습니다. 이 계기는 1992년 당시 대선을 앞둔 시기에 경부선의 한 구간에서 한 단체가 거친 시위를 벌였던 것에서 시작됐는데 당시 대통령은 이에 노선 계획 재검토를 지시했고 지금의 경부고속선 1단계가 되는 선형으로 바꾸는 것은 1년 뒤에 결정됩니다. 그렇게 청주시 외곽쯤으로 고속열차가 지나가는 경로가 되고 오송역이 분기 지점이 되면서 호남고속선 일산 방향으로 들어가는 열차의 속도와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지금의 세종 시내와 거리가 멀어진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열차를 꼭 이용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바로타 노선이 없으면 절대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철도역까지의 접근 편의성은 고속시외버스보다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걸 진작에 인지했던 것일까요? 새로운 고속열차 정차역인 세종역을 신설 건설하자는 주장이 2016년 당시 이춘희 세종시장에 의해 떠올랐습니다. 이춘희 당시 시장은 행정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무원의 편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며 세종역 설치의 당위성을 개진했습니다. 세종역을 새로 건설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현 호남고속선이 지나는 지역 중 세종터미널에서 일본 국도 따라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발산리 일대가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종역을 설치하면 세종 시내에서 고속열차 정차역까지의 접근거리가 개선되고 세종 시내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일부 지역에서도 고속열차 정차역까지 접근하기에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 호남고속선상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 송정이나 전주 방향으로 들어가는 열차편에 한해서만 정차하게 되기 때문에 부산, 포항, 마산 방향으로 가는 열차편들까지는 수용하지 못해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단점으로 꼽힐 것이기에 경우에 따라 오송역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종역 신설 타당성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1.06이 나와 2020년 결과치보다 높았고 수원역 경유 KTX를 활용한 조치원역
KTX 정차는 0.5가 나왔습니다. 세종시는 KTX 세종역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과 서명 운동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청주와 대전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국토교통부도 세종역 신설 불가 입장을 보여 상황은 부정적입니다. 충청북도는 세종역의 위치와 건설 방식은 안전성과 고속철도 운영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충청권 상생에도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역 신설에 대해 대정부 투쟁까지 각오한 가운데 세종시내에서 이용하러 가기 편리한 철도역 신설은 과연 무탈하게 이룰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